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이슈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중국이죠. 중국이 정말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뭐 공황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해 들어서 한 19%가량 상하이 종합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원인을 한 단어로 뭐 단언하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해서 경기 하강에 대한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이것이 외자 이탈로 이어지고 투매로 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다가 중국 정책이 계속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의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위안화만 하더라도 평가 절하했다가 오늘 또 올렸다가 지난번에도 또 쭉 평가 절하를 했다가 또 이틀 동안 또 올렸다가 이렇게 일관성 없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증시 오늘도 장 초반의 변동성을 좀 더 키우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낙폭을 좀 많이 줄여나간 그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중국 증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으로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CFSG 한국지사 대표인 남동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 들어서 상하이 종합지수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마저도 무너졌습니다. 3,000선을 이탈한 그 상황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그 우려감이 더 큽니다. 변동성도 워낙에 큰데 이런 변동성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분간 중국 증시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몇 가지 변동성 확대 요인들을 좀 짚어보자면은 첫 번째가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볼 때 중국 경기가 둔화세에 진입했다고 보는 입장과 또 경기 지표에 대한 과민 반응이다라고 보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6.9%가 증가하고요. 지난해 전체 GDP 증가율도 6.9%에 머물러서 중국의 정책 목표치인 7%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리커창 총리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출범식에서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GDP는 지난해 7% 안팎, 다시 말해서 7%에 거의 가깝게 성장을 했다라고 발언한 것들도 최근 수년간 이어진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당국의 목표치인 7%를 밑도는 6.8% 또는 6.9% 정도로 1990년 이후에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대치되는 긍정론들도 일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 발표됐던 중국의 수출 지표를 일단 예로 들고 있는데 이 수출 지표가 기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2.3%대를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12월 중국의 수출이 위안화 기준으로 2.3%가 증가를 했고요. 수입은 4.0%가 감소를 하면서 19개월 내 최소 감소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8월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단행으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 영향이 일단 수출, 특히 이제 무역 수지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 역시도 시장 예상치인 6.9%대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이제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정부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7%를 달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 4분기 중국 경제가 그렇다라면 7.1%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전제로 일단 발표가 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4분기에 인프라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의견들 그리고 건설 프로젝트 역시 수십 건이 12월에 승인되었다라고 발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정부들도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최근 하락을 일단 중국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낮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과민하게 반응을 했다 이런 분석이 유입이 되면서 부정적인 경기론과 대치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중국 위안화의 추가 절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경기 체질을 일단 투자 중심 성장에서 소비 중심 성장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중국이 과도기적 성장률을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하는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위안화의 추가 절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GDP 총액이 10조 위안을 넘어선 가운데 그 절반이 서비스 부분에서 차지를 했고요. 소비가 GDP 성장률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등 경제 구조 개혁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무래도 위안화 추가 절하를 위해서 시장을 좀 부양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에서는요, 중국 위안화 가치가 앞으로 15% 정도 더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긍정론과 부정론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19일 발표될 이제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과 함께요, 지난해 12월에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의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현재 증시의 방향성과는 상관없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는 적어도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재 CSI 300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기술적으로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초반의 저점과 2015년 6월에 기록을 했던 고점 대비 되돌림 가격대의 마지막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3,280선이 이제 하향 돌파가 됐다. 반면에 3,000선에서의 저가 매수대는 지난 2014년 연말에 의미 있는 가격대 매물대였다는 점에서 보았을 때 대기 매물도 매수세가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당분간 변동성 장세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변동성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또 중국이 또 내일 또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제 지표 지난번에 발표됐던 수출도 그렇지만 깜짝 증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죠. 홍콩의 수출이 너무 많이 증가가 됐다라는 점에서 조작 논란도 있고요. 각종 지표들은 늘 이게 신뢰성에 의문을 많이 의구심을 좀 키우는 그 상황인데 소통도 이 주식시장이 좀 부족하고 당국의 이 신뢰도 많이 얻지 못하고 있어서 더 불안하게 지금 시장이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국 주식시장은 소액 투자자가 90%예요. 그만큼 쏠림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악성 매물 소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일부 은행들이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소형주와 차이넥스트 종목 등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증시 하락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자들은 중국 PMI 지표가 낮게 나오는데 과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중국 증권감독관이 지난 4일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다가 나흘 만에 잠정 중단을 하면서 일단 중국의 정책도 혼란을 키워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발표되고 시장의 안정세가 시도될 경우 공포 심리가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기술적인 저가 매수의 유입도 가능한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을 좀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물 소화를 위한 기관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개인들의 움직임을 좀 본다라면은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의 움직임에 좀 더 치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매물 소화를 위한 기관들의 움직임이나 외국인들의 움직임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전망에 대한 뷰가 일단 현재로서는 쉽게 조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단기적인 매물 소화가 가능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가격대 움직임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의 조절이 좀 필요한 시장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이 워낙 좀 정책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예측도 좀 불가능하고요.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변동성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증시 안정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 중국 증시의 하락의 주요 요인이 한머니 이탈로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위안화 평가 절하를 또 촉발시키는 그 원인을 한머니 이탈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한 1조 달러가 좀 유입이 됐어요. 이게 또 외자 이탈로 또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가능성을 좀 얼마나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위안화 약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외국 자본들의 이제 이탈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중국 증시 이탈은 단기적으로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위안화의 추가 절하에 따른 환율 약세로 투자 매력도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기존 포트폴리오의 성과 하락에 따른 매도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일단 외국인들의 이탈이 좀 더 나타날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위안화 약세와 증시 하락에 따른 리밸런싱 매물의 유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쉬워 보이는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 경기 그리고 글로벌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리밸런싱에 따른 매물들의 유입은 시장을 지지하기는 좀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일단 최근 회복세를 보였던 일부 국가들, 미국마저도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가운데 글로벌 전체적인 경기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중국의 선진국 증시 편입과는 일단 현재의 경기 방향과는 좀 동떨어진 문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위안화의 환율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중국의 선진화 편입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렇게 지금 중국발 리스크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주말에 이란의 경제제재 해제로 인해서 지금 국제유가 하락이 불가피한 그 상황이에요. 이 저유가도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대외 불안 요인들이 워낙 좀 많아서 이로 인한 국내의 영향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은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유가에 따른 주요국들의 경기 하향 전망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의 파급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특히 이제 유가 하락과 맞물린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여기에 따른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 경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등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좀 암울한 전망들이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S&P 500 기업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4.7%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도 똑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대비하지 못하는 움직임들인데, 환율의 움직임이라든지 특히 이제 위안화의 약세 요인, 달러와의 강세 요인들 이런 부분들 외환 시장의 급속한 움직임들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그다음에 경기에도 이런 급진적인 움직임들은 좀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번 주 증시에 대한 그 전망도 밝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나가야 될지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안전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가 매수의 움직임, 떨어지는 칼날에 손을 대기보다는 일단 현재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의 상승 추세와 그리고 경기 민감도가 높은 포트폴리오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경기 상태가 추가로 하락하는 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최악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단 투자에 나서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부메랑 효과 그리고 추가 부양책의 부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기 회복이 쉽게 선순환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들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안전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좀 늘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가 높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그 시점이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지금까지 남동환 CFSG 남동환 대표와 함께 이슈 토크 살펴봤습니다.